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 시즌2 벌써 8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7번째 강의 때 들었던 걸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7번째 강의에서는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걸 집중해서 보면은 그 단체장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은 순증이라고 했었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증된 예산이라든가 뭔가 수상한 것이 보이면은 담당 공무원을 괴롭혀라까지 배웠었고요. 오늘 이번 강의는 결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결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돈은 6월 말에 결산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소집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서 의회로 옮기면 예결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네. 거기서 확인이 끝난 다음에 결산에 대한 해설서가 8월 말에 이렇게 나와서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작년도의 결산에 대해서는 다음해 8월에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2020년 8월에 발표되는 결산서는 네. 2019년도에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 2019년 그 결산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대체적으로 이제 도시 쪽에는 회계사들하고 지방의 의원들, 관계자들이 들어갑니다만 아직도 시골 쪽에서 특히 군 단위는 세무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대행해 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돈의 흐름을 보는 건데 아직도 세무사가 들어가는 쪽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산안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네. 결산안을 만들고 그 결산안이 예결위원회, 그 지역의 의회에 예결위로 올라가고요. 네. 그 예결위에서 땅땅땅을 해주면은 그게 그 전년도에 결산안이 확정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진행이 복잡하지는 되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 복잡한데. 실제로 결산 심의 기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주 만에 그 예. 작년 걸 다 쇼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결산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리해놓은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약간 과장을 보태자면 요식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피해 가시네요,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우리가 돈을 써야지라는 계획대로 안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방금 얘기한 뭐 예결위나 결산심의위원회 이런 걸 통과할 수 있나요? 예. 네?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돈이 안 쓰여도요? 지출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산심의위원회나 예결위를 왜 진행하는 건가요? 그래도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바가 없겠죠. 그리고 사실 지방의회는 이 결산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만들 때 심의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쓰이는 거죠. 결산은 지방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 기능은 다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제하는 의미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편성된 대로만 꼭 돈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이제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지방재무회계규칙 24조에 의하면 네. 편성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네.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상급기관이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근 5월 1일부로 세칙이 바뀌어서 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침이 행안부 세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도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중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부가 그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상급기관이 보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중지를 잘 안 한다. 안 한 게 아주 안 한 거죠. 왜 안 하는 걸까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지방자치를 훼손한다, 침범한다. 근데 법규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상급기관으로서 당연히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요. 결산서에 보면은 잉여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잉여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들었는데요. 선생님, 잉여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 잉여인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예. 남는 돈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잉여금이란 돈은 남는 돈을 의미하고요. 이 남는 돈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사업의 특징은 사업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돈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것은 6월 말 결산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실제적으로 자치단체 5%에서 전체 예산의 10%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4조짜리 예산이 있다면은 그 중에 10%면 한 4천억 정도가 되겠네요. 많게는 4천억이고 작게는 2천억까지 그냥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고의로 남길 수도 있고 정말 공무원들이 활동을 정말 잘해서 남은 돈도 있겠습니다만 전자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 순세계 잉여금을 좀 특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네. 명시이월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애초에 사업이 늦게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년도에 끝낼 수 없을 사업이 나오는 거죠. 6월 말에 결산이 끝나고 8월 달에 재정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되면 그때 9월, 10월에 신규 사업이 나오면 그 해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석 달밖에 안 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순세계 잉여금으로도 우리나라 예산의 허점이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보낼 때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대응해서 편성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쓰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남겨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의회와 짬짬이 사업으로 나눠주는 돈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거나 의회에서 짬짬이 사업으로 남겨먹으려고 고의로 남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순세계 잉여금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명시이월과 은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리즈 순서대로 차근차근 듣다 보시면은 방금 들었던 이 순세계 잉여금과 명시이월 요 두 가지 개념의 관련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예결위도 통과해서 해설서가 나오면 거기에 순세계 잉여금을 지켜보시고 그 순세계 잉여금이 혹시라도 잘못된 데 쓰여지는지도 우리가 열심히 감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은 순증이라고 했었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